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금태연구소의 박정현입니다. 지난주 미국 증시는 소비자 물가에 이어 생산자 물가까지 예상치를 상회함에 따라서 연내 금리나 횟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감으로 인해 기술주 위주의 조정 흐름을 보였는데요. 국내 증시도 외국인이 8주 만에 순매도로 전환함에 따라서 반도체 업종 위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처럼 미 연준의 6월 금리 인하에 대한 의구심이 다시 커지는 가운데 금주에는 미국뿐 아니라 주요국의 통화정책 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자, 과연 연준은 금리 전망 점도표를 수정할 것인지, 향후 미국 물가의 궤적은 어떤 모습일지, 또 미국 기술주의 조정은 얼마나 지속될 것인지 등등등 오늘 영상에서 하나하나씩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요일에 만나는 이슈 분석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반성부터 하고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난주에 제가 미국 물가를 좀 예측을 하면서 조금 안정화되는 모습들을 예측을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제 예상보다 미국 물가 지표가 상당히 좀 세게 나온 게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예측하기로는 이 2월 CPI 상승률이 잘하면 3.0 내지는 한 2.9 정도까지 좀 떨어질 수 있을 거다라는 예측을 했었는데, 제 전망을 보란듯이 비웃으면서 지금 미국 CPI가 전년동월비로는 3.2 정도까지 올라왔는데요. 일단은 이제 요 부분에 대한 해석을 조금 해야 향후 시장을 좀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물가에 대한 내용부터 좀 확인을 드릴 건데, 일단은 왜 이렇게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냐, 이제 그 부분을 좀 언급을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미국 물가에 요번에 보게 되면 전체적인 내용은 전월비가 헤드라인 CPI가 0.4%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코어 CPI도 전월비가 0.4%로 예상치를 다 상회를 했습니다. 사실은 전월비 0.4%면 이걸 연유로 하면 그냥 곱하기 12 해버리면 거의 한 4% 후반대의 상승률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예상치보다 상당히 좀 물가가 지금 2달 연속으로 높게 나왔던 부분이고, 특히나 이제 CPI뿐만 아니라 PPI, 생산자 물가까지도 예상치를 더 크게 상회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시 시장으로 하여금 과연 물가가 안정되는 게 맞냐, 그리고 이런 정도로 물가가 불안한 상황이면 연준이 6월 달에 금리 인하 할 수 있겠냐, 6월 금리 인하도 문제지만 올해 3차례 금리 인하 예고했던 게 2차례로 축소되는 거 아니냐, 사실 이런 우려들이 이제 지난주에 이제 시장을 좀 지배를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미국 물가의 현황부터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요번에 이제 예상치보다 물가가 높게 나왔던 이제 항목들을 보니까, 참고로 유진투자증권의 우리 이정훈 이코노미스트, 제가 자료 계속해서 팔로우를 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 그 2월 달에 CPI 주요 품목별로 전월비 상승률이 좀 튀었던, 좀 높게 나왔던 부분을 보니까 지금 보시면 항공요금이 3.6%로 사실 제일 높았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2.3%, 지금 이 국제유가가 다시 좀 2월 중에 반등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반영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교통, 그 다음에 의류, 그 다음에 중고차도 상당히 좀 괄목할 만한 게 1월 달만 하더라도 중고차가 마이너스 한 3. 몇 % 정도 전월비였는데 얘가 플러스 0.5니까 사실 어마어마하게 이제 상승 반전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약간 이제 항공요금, 에너지, 교통, 뭐 중고차, 이렇게 약간 교통과 관련된 항목들이 전월비보다 뭐 상당히 높게 나오면서 물가 상승에 좀 기여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사실 이 부분은 조금 추세라기보다는 좀 일시적일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그동안 사실 이제 우려했던 것들이 이른바 이제 주거비 아니었겠습니까? 특히 OER이라고 하는 자가 주거비, 자가 방식의 계산한 이제 주거비 흐름인데, 얘는 상승률이 0.6에서 0.4%로 좀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상 질적인 측면에서는 물가 지표가 올라왔지만 지난번에 비해서는 오히려 질적으로 좀 개선된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중고차라던가 이 항공요금의 이 상승은 뭐 지속되긴 좀 어려운 거 아니냐. 특히 중고차 가격 같은 경우는 CPI의 중고차
얘 지수에 선행하는 게 메나임 중고차 지수인데 보면 살짝 반등했다가 다시 최근에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요 부분들을 감안해 보면 비록 그 1월과 2월 달의 물가 지표가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것만은 사실이고 이 물가 지수의 어떤 하락하는 속도가 상당히 좀 생각보다 타이트한 부분은 맞지만 전체적으로 물가가 안정화되는 그 흐름 자체가 깨진 거는 아니다. 이렇게 일단은 저는 좀 평가를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 전월비가 아니라 이제 전년 동월비로 보게 되면 뭐 전반적으로 물가가 이게 뭐 다시 반등한다라기보다는 이 하향하는 기미가 좀 완만해지는 정도. 헤드라인 CPI는 그렇고 근원 CPI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기울기는 완만하지만 이제 하락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3.9 이전치에서 3.8 정도로 지금 계속 낮아지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물가가 하향 안정화되는 방향은 맞다. 다만 속도나 기울기는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완만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속도가 중요하냐 방향이 중요하냐라고 했었을 때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둘 다 중요하죠. 근데 역시 방향과 속도는 금융시장의 장기 추세냐 단기 변동성이냐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물가가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가 맞다라고 한다면은 최근에 주식시장 흐름도 이른바 일시적인 조정을 거친 이후에 상승 추세가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만약에 속도가 예상보다 부진한 것뿐만 아니라 방향까지도 다시 물가가 상승으로 반전한다라고 한다면 주식시장도 뭐 최근 사실 지난주에 조정은 조정이라고 보기도 좀 어려운 게 주간 단위로 보면은 지금 나스닥이 마이너스 0.7%, 뭐 한국 코스피 마이너스 0.5% 그동안 상승한 거에 비춰보면 그렇게 조정이라고 얘기하기도 사실 좀 민망한 수준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단기적으로 과열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있다. 제가 3월달 그 월간 시황 말씀드릴 때도 분명히 미국 증시는 이 기술적인 과열 국면에 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는 좀 과열이 시켜가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 좀 제가 분명히 들었었고요. 다만 이제 그런 과열에 대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추세가 꺾이지는 않을 거고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언덕은 금리나 기대라는 부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다 손 치더라도 추세의 훼손 없이 이른바 뭐 아름다운 조정에 그칠 거다라는 이제 제 뷰인데 아직 그 뷰를 제가 꺾을 정도로 심각한 물가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업데이트된 향후의 물가의 궤적을 보면 일단 제가 생각하는 물가의 예상 시나리오는 1, 2로 봤었을 때는 하나는 계속 3%대에서 놀다가 하반기 떨어지는 거, 또 하나는 다음 달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서 오히려 거꾸로 반등하는 건데 이 시나리오 1과 시나리오 2는 전월비 물가의 흐름을 어떻게 예측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중간 정도 값을 써서 뭐 이런 식으로 좀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 한 가지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미국이 전월비 물가를 쓸 때 그 요번에 전월비 물가가 0.4%가 나왔잖아요. 지난달은 0.3이었고 그래서 지금 보면 전월비 물가 상승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지난해 11월에는 0.1, 12월에는 0.3, 1월에 0.3, 0.4 이렇게 보면 전월비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미국도 이 계절 조정 그 전월비 물가가 말 그대로 계절을 조정해서 계절성을 제거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물가라는 게 계절성이 없지가 않아요. 물가의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과거 한 30년 동안의 월간 그 전월비 물가 상승률인데 보시면 대체적으로 1월 달과 2월 달의 전월비 물가 상승률이 높아요. 평년에 다른 월에 비해서. 그리고 또 12월도 살짝 높아집니다. 그리고 뭐 한 8, 9월이 좀 높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뭐 연말 연초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1월과 2월은 전월비 물가 상승률이 기본적으로 항상 높게 나오는 그런 계절적인
그 패턴이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랬다가 3월부터는 이제 이 전월비 물가가 이제 뚝 떨어지게 됩니다. 지난 30년 동안의 평균치가 지금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예측하기로는 이러한 과거의 평균적인 월별 물가의 패턴이 있기 때문에 1, 2월까지는 이제 전월비 물가가 좀 튀면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물가 상승률이 좀 높게 나왔는데 3월부터는 조금 안정화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고, 지금 현재 제 전망으로는 3월 그러니까 4월에 발표되는 3월 물가 상승률은 지난달 3.2에서 한 3% 정도, 내지는 뭐 보수적으로 한 3.1. 저도 이제 하도 틀리니까 올해 들어서는 물가 전망이 잘 안 맞네요. 그래서 어쨌든 지난달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쪽에 예상을 저는 지금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절성을 감안해 보면 그 최근에 물가가 예상치를 상회하긴 했지만 다시 물가가 상승세로 전환되는 건 아니다. 예상했던 것보다는 기울기가 완만할 뿐이다 라는 거고요. 그런 거를 감안해 보면 이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에 있어서도 지금 시장에서는 원래 뭐 6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을 매우 높게 봤는데, 지금 보면 6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한 60% 정도 수준까지 지금 좀 낮아졌습니다. 지금 금리 동결 가능성도 40%가 지금 넘어갔거든요. 지난주에 연이어 이제 물가에 대한 전망이 물가 수치가 높게 나오다 보니까 시장도 조금 좀 후퇴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더 관건은 지금 뭐 6월에 금리 인하를 시작하느냐, 7월에 시작하느냐, 이제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연내 금리 인하 횟수거든요. 아직까지는 이 FF 선물 시장에 반영되어 있는 연말 금리는 4.5에서 4.75가 제일 조금 중간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세 차례 정도의 금리 인하를 여전히 시장은 프라이싱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요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FOMC에서 지금 요번 주에 그 주요 이벤트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나 미국 FOMC뿐만 아니라 화요일날 BOJ 있고, 또 RBA 호주 금리 결정 회의도 있고, 수요일날 중국도 있고, 목요일날 영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진짜 빅 위크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뭐가 많습니다. 그리고 뭐 그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뭐 엔비디아의 AI 개발자 컨퍼런스 GTC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이번 주가 매우 지금 주요 이벤트들이 꽉꽉꽉 차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을 해야 될 게 3월 FOMC, 3월 BOJ, 엔비디아 개발자 회의, 요 세 가지 정도를 저는 이제 가장 큰 이벤트로 보고 있는데, 일단 3월 FOMC부터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지난주에 물가 지표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이제 점도표 상에서도 올해 세 차례 금리 인하가 두 차례로 바뀔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금 우려가 생기고 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지난 12월 달에 점도표를 보면, 지금 올해 2024년도 점도표를 보면 메디안 값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메디안이라고 하면은 지금 점도표에 이 분포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낮게 보는 사람은 누구는 4.0까지도 보는 사람이 있고, 제일 높게 보는 사람은 아니다, 현재 수준 계속 유지할 거다라고 보는 사람도 2명이나 있어요. 근데 요거는 아웃라이어니까 빼고, 요러한 전망을, 그러니까 연준 위원들이 자기들의 금리 전망치를 이렇게 제시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서 아웃라이어들을 빼고 가장 중간에 있는 값을 우리가 이제 그 점도표상에서 그 보면은 보여주거든요. FOMC 회의 결과 이후에 보는 게 이제 이 점도표에서 나오는 숫자인데, 메디안이라고 하면 이제 중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 기존에는 지금 4.5에서 4.75에 6명이 찍었고, 4.75에서 5.0에 5명이 찍었어요. 그래서 지금 언론 기사를 보시면 2명만 한 클릭 위로 올라가면 메디안 값이 바뀐다. 즉 지금은 4.5에서 4.75지만 2명만 변심을 하면 이제 4.75에서 4.5.0, 그러니까 두 차례 금리 인하로 이제 이 올해 연말에 금리 전망치가 바뀔 수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는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연준 위원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들은 지금 사실은 뭐 별로 그렇게 나쁠 건 없어요. 기본적으로 실업률을 계속
지난달에 3.9로 좀 올라오긴 했지만 고용시장에서는 크게 문제될 거는 없고, 반면에 물가적인 측면에서는 물가가 하향 안정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물가 안정에 대한 확신을 갖기에는 조금 찜찜한 구석이 있고, 근데 굳이 금리 인하를 서둘러 가지고 금리 인하를 했다가 다시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이거 뭐 주워 담지도 못하고 상당히 난처해질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물가에 대한 전망을 좀 확인하고, 물가가 정말 2%대에 좀 안정화되는 것을 확인하고 갈 거기 때문에, 제가 연준 위원이라 하더라도 최근에 물가가 예상보다 조금 높게 나오고 있다고 하면 굳이 뭐 야 올해 세 번 금리 인하 꼭 해야 돼 이렇게 고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관건은 이 미국의 고용시장이 얼마나 빠르게 위축되느냐인데, 그 지지난주에 발표됐던 미국의 실업률을 보면 지금 바닥에선 조금 올라왔거든요. 지금 3.7, 3.9까지 올라왔는데 아직은 괜찮습니다. 이게 4%를 넘어가게 되면 이게 또 생각이 또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생각으로서는 제가 봤을 때는 뭐 2명까지는 모르겠지만 1명 정도는 얼마든지 변심할 수 있다. 그러면 뭐 거의 이제 동률을 일으키는 수준이거나 아니면 진짜로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는 게, 생각했던 것보다 물가가 강한 건 맞다. 제가 지금 제가 예상했던 물가의 흐름보다 진짜 센 거는 맞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슈퍼코어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서비스 물가가 미국 경제가 계속 강하다 보니까 하방 경기성이 높아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금리 인하를 뭐 서둘러 할 만한 이유는 없기 때문에, 한 명이 가든 두 명이 가든, 그래서 점도표가 바뀌든 바뀌지 않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연준 위원들은 첫 번째 금리 인하 시기와 연내 금리 인하 횟수에 대해서 이전보다는 보수적으로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고 시장을 접근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요번 주 FOMC는 그렇게 시장에 우호적일 것 같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저는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금리 인하에 대한 횟수가 줄어들고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가 지연될 수는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금리 인하 전망이 아예 바뀌어버리는 거냐? 그냥 다시 금리 상승세로 전환되는 거냐?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게 상당히 저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그 작년 하반기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제가 여러분 작년에도 제가 주식시장을 보면서 상고 하저 뷰를 얘기했었죠. 그때 계속 뷰를 들어오셨던 분은 제가 무슨 근거로 얘기했냐면, 상반기까지는 미국 금리가 안정적일 건데 하반기 되면 미국 금리가 다시 오를 것 같아요. 왜냐면 미국 물가가 이른바 기저효과에 의해서 떨어지는 그 모습이 끝나고 다시 미국 물가가 지금 올라갈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사이클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 그런 우려감들로 시장은 다시 올라가기 때문에 미국 주식시장도 다시 꺾일 것 같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해 하반기에 미국 시장 상당히 좀 살벌했죠. 지금 10월 말까지 뭐 상당히 하락하는 모습들이 좀 보였고, 그러면 이제 국내 시장도 뭐 상당히 좀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라는 게, 제가 지난해 하반기에 주식시장 약세로 보고 채권도 금리가 좀 크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경고했던 그 부분이었는데, 지금 그림만 보면 지금 미국 금리가 꽤 많이 올랐어요. 10년짜리 금리가 어느새 3.8 갔던 게 4.3이면 지금 저점 대비 50bp가 지금 올라왔고, 미국채 2년짜리 금리도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지금 지난해 하반기에 금리가 올라가면서 주가가 크게 조정받았는데, 최근에 보게 되면은 금리가 올라간 거에 비하면 미국 시장은 그렇게 크게 조정을 안 받았거든요. 그러면 역설적으로 미국 주식시장이 너무 낙관적인 거 아니냐. 실제로 금리 인하 시기가 늦춰지고 금리 인하 횟수도 줄어들면 금리가 더 상승할 수 있거나, 내지는 지금까지 상승한 금리가 굳어지면서 오히려 뒤늦게 주식시장이 크게 조정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를 할 수 있죠. 제가 그동안 이 미국 주식시장의 큰 그림을 미국의 금리에 의해서 예측을 해왔던 저의 로직 입장에서는, 최근에 이 미국의 금리 상승은 주식시장에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걱정할 수 있어요. 근데 지난해 하반기하고 지금하고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지난해 하반기는 금리 인상 사이클이 진행 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리 인상 사이클이 언제 끝날지를 모르겠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을 해보시면 실질적으로 지난해의 금리 인상은 5.25에서 5.5에 끝났지만 원래 미 연준의 점도표는 5.5에서 5.75였습니다. 그래서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이 작년 7월이 마지막이었는데 사실 하반기에 한번 더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그 부담감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우려감들이 맞물리면서 지난해 하반기에 금리가 좀 크게 상승했고, 뭐 또 이거 말고도 뭐 유가도 좀 올라간 부분이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좀 맞물렸지만, 그래서 지난해 하반기는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나지 않았고, 추가로 금리가 더 인상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우려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미국 증시를 크게 끌어내렸던 거고, 지금은 금리가 상승을 하지만 금리 인상 사이클이 재개될 거라고 보는 쪽은 거의 없어요. 일각에서는 뭐 금리 인상을 다시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다시 금리를 올릴 정도의 물가 상황은 저는 적어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궤적은 물가가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은 맞고 우리가 이른바 라스트 마일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2%라고 하는 이 목표치에 다다르는 데는 이제 정말 그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 마지막 목표를 도달하는데 이제 조금 진짜로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뭐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100kg였는데 뭐 예를 들면 50kg로 뭐 70kg로 뺀다. 100에서 뭐 한 80kg까지는 금방 빠지는데 80에서 70kg까지 빠지는 거는 사실 되게 힘들어지잖아요. 갈수록 이제 그런 그 현재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물가의 하락이 이제 쉽게 내려왔던 부분을 지나서 정말로 이제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내려가는 그 국면에 왔기 때문에 물가의 상승률이 둔화되는 게 좀 더딘 거는 맞지만 이게 방향 자체가 틀어질 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도 최근에 올라가고 있지만 지난해 하반기에 크게 상승하면서 미국 주식시장을 완전히 부러뜨렸던 때하고 저는 국면은 다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 10년짜리 금리도 되게 중요한 게 지금 지난번 전고점이 4.35에서 계속 막히다가 지금 떨어졌다가 지금 지난주에 확 올랐거든요. 지난주에 주간 단위로만 뭐 20 몇 bp 올라버렸는데 지금 이 4.3대 수준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지난 2월 말에 보시면 차트상에서 여러분 뭐 차트를 보실 줄 아는 분들은 캔들 차트상에서 위에 수염들이 계속 꼬리가 달려 있잖아요. 그 얘기 뭐냐면 미국 10년짜리가 4.35만 넘어가면 이 사자가 엄청나게 탄탄하게 붙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위가 막히면서 이제 아래쪽으로 쑥 빠졌는데 지금 그 지난주 일주일 내내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금리가 4. 뭐 초반에 있던 게 4.3까지 거의 25bp 이상 올라버렸는데 요번 주에 미국 금리 10년짜리를 한번 여러분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4.35를 넘어간다라고 하면 그러면 조금 더 조정이 깊어질 수 있어요. 근데 전고점 정도 수준에서 계속 막힌다라고 한다면 조정의 폭도 좀 제한적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일단 FOMC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다. 뭐 지금 연준 입장에서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금리나 뭐 3번 할 거예요. 뭐 물가 이 정도면 빨리 잡힐 것 같아요. 절대 걔네들은 그렇게 얘기는 안 할 겁니다. 우리보다 더 보수적으로 보려고 하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FOMC에 대해서는 다소 경계감을 갖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이제 그런 우려들이 지난주에 좀 이미 반영됐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미국 금리가 지난주에 크게 올랐지만 전고점적인 수준 4.35 정도에서는 조금 그래도 상승이 좀 막히지 않겠냐. 그렇다고 한다면 채권 입장에서는 미국채 장기물 매수 기회죠. 4.35 수준 뭐 거의 임박하면 그리고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금리의 고점은 조금 막힐 수 있어도 주식시장의 상승을 다시 재개하려면 제가 뭐 오프닝에서 썼지만 물가 안정세가 좀 확인이 돼야 돼요. 근데 물가 지표가 지금 다시 발표되려면 앞으로 또 한 달 남았잖아요. 그리고 그 앞전에 나올 게 이제 4월 달 초에 3월 그 고용지표 나올 텐데 4월 실업률이 만약에 3월 실업률이 급등을 해버린다. 그러면 또 알 수 없어요. 지금 3.9까지 올라왔는데 얘가 만약에 4%를 넘어가 버린다. 지금 그 제가 그 미국 고용시장 얘기하면서
샴 룰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샴 룰 상에서 최근 3개월 동안의 평균적인 실업률이 지난 12개월 동안 가장 낮은 실업률 대비 0.5%포인트 이상 높으면 샴 룰이 충족이 되면서 경기 침체가 임박했다는 신호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평균 3개월 3.9가 넘어가려면 만약에 그 4월 초에 발표되는 실업률이 4.1 넘어가면 바로 이 샴 룰이 충족이 됩니다. 그러면 물가지표가 설령 상당히 하방 경직성이 높다 하더라도 연준의 스탠스는 야 이거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고용시장이 빠르게 위축되네. 금리 인하를 그래도 조금은 시작을 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좀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일방적으로 금리가 상승할 만한 환경도 아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하락 속도가 더딘 것 뿐이지 방향의 전환은 아니다. 이렇게 조금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이제 제가 조금 말이 많아졌나 이게 정리를 해보면 기본적으로 이 물가의 궤적은 일단 그 점도표 부분은 FOMC 점도표 바뀔 수도 있다. 3회가 2회로 바뀌어도 지금 전혀 이상한 환경은 아니다 라는 부분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가에 대한 그 궤적은 하반 경직성이 있는 거는 맞다. 그렇지만 그 계절성적인 요인 때문에 1, 2월 달에 전월비 물가가 높게 나왔던 거고 향후의 물가의 궤적은 그래도 3월 이후부터는 다시 좀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이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미국 기술주 위주로 조정은 그러면 언제까지 될 수 있냐? 지금 그 엔비디아가 결국은 중요한데 그 엔비디아의 차트상으로는 사실 이제 과열권을 갖다가 조금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일정 부분 조정을 받는데 이게 요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이벤트 중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세 번째 중요한구나. 엔비디아 AI 개발자 컨퍼런스죠. 여기서 만약에 다시 또 뭐 이 AI 반도체에 관련돼서 뭔가 새로운 어떤 그 지평을 열거나 뭔가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나오면 뭐 엔비디아 다시 주가 상승 생각보다 빨라질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요거는 제가 예측이 안 되니까 요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여기서 얼마만큼 그 기대감을 충족시켜주는 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미국 기술주의 상승 재개 시점이 달려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약간 조금 쉬어가긴 할 것 같아요. 매크로 모멘텀 상 조금 쉬어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3월 BOJ 회의도 지금 중요한 게 일본이 무려 지금 17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현재 일본은 여전히 기준금리가 마이너스 0.1인데 요번에 컨센서스를 보니까 0% 아니면 플러스 0.1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근데 만약에 플러스 0.1로 10bp만 올리면 그냥 예상 수준인데 만약에 0.1로 20bp 올리면 이것도 조금 불안해질 수 있죠. 그래서 최근 보면 일본 금리가 전고점을 지금 넘어가면서 좀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화수가 내리 상당히 중요한 흐름이기 때문에 이번 주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보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은 조금 쉬어가는 게 맞다. 근데 이게 꺾이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숨고르기를 하고 다시 상승세가 재개될 수 있다. 상승 추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고 상승세가 재개되는 시점은 현재로서는 매크로 관점에서는 다음 달 초에 발표되는 미국의 실업률이 조금 안 좋아지거나 아니면 4월 달에 발표되는 미국의 3월 물가가 제 전망대로 다시 하향 안정화 되거나 그러면서 역시 미연준의 금리 인하가 뭐 6월 내지는 7월 그리고 금리 인하 횟수도 2번 이상 뭐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이 들면 아직 상승 흐름은 좀 남아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국내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번 주에 슈퍼 주총 위크라고 무려 371개에 해당되는 이 상장사의 주총이 있다고 합니다. 그 지난번에 정부가 그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한 이후에 이 주총에서 이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그 부분들이 일정 부분 조금 얼마나 녹아드느냐에 따라서 국내 시장은 의외로 미국 시장이 크게 부러지지만 않으면 상대적으로 좀 선방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제 기본적인 생각은 조정은 올 수 있으나 조정은 매수 기회다.
지금 아직은 도망갈 때는 아닌 것 같다. 정말 도망가야 될 때는 금리 인하가 현실화될 때, 그리고 그 금리 인하의 현실화되는 부분이 결국은 경기 침체가 이제는 생각보다 좀 심해지는구나. 미국의 실업률이 빠르게 올라가는 국면, 그때가 도망가야 될 거라고 보고, 지금은 경기 여건이 아직은 좋은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남아있고 그 기대가 잠깐 뒤로 늦춰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세의 훼손보다는 잠깐의 숨고르기와 재상승을 위한 조정의 성격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가상화폐도 뭐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가상화폐가 가장 큰 그런 그 센티멘트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은데, 뭐 비트코인 지금 급등했다가 그 최근 약간 요 며칠 사이에 조금 조정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뭐 비트코인 차트랑 뭐 나스닥 차트랑 지금 비슷합니다. 아직 저는 추세가 꺾이진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요 분들 여러분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뭐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뷰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 잘 소화하셔서 여러분들 운용에 반영시키셨으면 좋겠고,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하고 또 저처럼 추세적인 매매하는 사람들은 뭐 전략은 다를 수 있으니까 그거는 각자 상황에 맞게 여러분 잘 적용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저는 오늘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슈 분석 말씀드렸고요. 이번 주 FOMC 점도표 변경 여부, 그 다음에 미국의 물가 궤적, 또 미국 기술주의 조정이 얼마만큼 나타날 수 있을지 등등등 자세하게 하나하나씩 살펴드렸으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뭐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봄이 지금 오는 것 같긴 한데 아직은 좀 찬바람이 좀 쌀쌀한데 여러분 이 간절기에 감기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주 일요일에도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모두 금퇴하는 그날까지 여러분 화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뵐게요. 여러분 안녕.